근데 문제가 예. 아무리 그런 재료는 좋아도 예. 그 환경인 바로 학교거든요. 저는 이제 이 학교의 그 학교 혁신을 만들어야 그게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바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가 민주주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의지성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핵심적으로 필요한 지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의지성 교육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주체이고 학생은 대상인 이런 수업, 공부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이 하나의 주체로 이렇게 나서야만 되는. 완전 쌍방향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성장하는 이 구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생각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학교 공동체 내에서 주인으로 길을 펴고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그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결정하고 자기들이 공부한 것,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학생들과 수업 프로젝트 속에서 왜곡 없이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과 같은 학교 공동체로서 좀 문제가 있다. 지금 학교 공동체 핵심은 저의 표현으로는 대단히 관료주의적이고 어떻게 보자면 대단히 위로부터 통제 중심적인 이러한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지극히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2012년부터 도교육청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에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기교육청에 학교 민주주의라는 이 새 컨셉,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학교에 사는 구성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이 두 주체가 민주주의를 살아야만 된다. Living in democracy. 그러니까 말로만 민주주의를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도로 가야 된다라는 이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적인 목표로까지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학교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전국적으로 쫙 확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그 외신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미국에 갔던 대통령 수행했던 기자들이 질문도 못하고 이게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은 한국 기자들 못났다 뭐 좀 나무라기만 하는데 이게 이제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저도 강의를 좀 몇 번 해봤는데 그 학생들이 질문이 없어요. 네. 사실은 막연하게 우리가 예전에 그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뭔가 외국의 어떤 그 교육 환경 같은 느낌을 받지 않겠나 기대를 했었는데 뭐 학교 공부할 당시에 저는 나름 질문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 뭐 질문하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실용 강의였어요. 예. 뭐 인터넷으로 뭐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라든지 좀 미디어 사회에 있어서 좀 이렇게 활용하는 미디어 활용 특강이었는데 질문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도 재미없고 그렇죠. 그런 환경이다 보니 지금도 기자회견장 가면은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해요. 예. 그냥 질문하라고 물어도 기자들 질문 안 하거든요. 이게 어제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어제 좋았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뭐 대통령한테 뭐 따르는 사람들의 댓글 그거 좀 안 하게끔 좀 해주면 안 되느냐. 좋은 질문이죠. 그거는 감당하라고. 너무 좋았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좀 뭔가 말 그대로 이게 좀 민주주의, 말 그대로 그 학교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듯한 느낌의 질문들이 자유롭게. 그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살아봐야 되고 그래야지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렇게 자기 발언도 하고 이해 안 되면 질문도 하고 또 그 기조에 의해서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고 말이죠. 이게 가능한 거죠.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의 중심에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 민주주의가 최근에 좀 퇴보했다는 이런 견해가 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퇴보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니까 여기 2013년에 이제 설계가 돼서 정책화된 거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경기도 교육에서 쭉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얘기를 좀 듣는데 예. 학교 현장에서 대토론회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예, 예. 돌아가면 꼭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 대토론회와 같은 이런 형식은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신기해하고 거기 가서 한마디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 대토론회를 하여서 얼마나 교사가 그리고 학생이 학부모가 그 학교 공동체의 주체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대토론을 해서 얘기를 한 번쯤 듣고 그러고 나서 요식행위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실제로 뿌리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많이 유보적입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 교육 행정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시스템이 지금 경기도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이미 전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목표로 학교에 대해서 민주주의 하세요, 민주주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작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교육 행정은 얼마나 민주화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행정은 하나도 민주화되어 있지 않으면서 학교에 대해서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정책이 제대로 구현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내부 일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경기도 교육과 관련해서 불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통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학교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을까? 역시나 학교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 진짜 원활한 혁신적 설계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소통에서 출발해서 소통으로 끝나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들이 좀 상당한 문제점이 아닌가 하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교육을 착안하고 이제 설계하신 사실 기획자니까 사실 일정 부분 그저 책임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죠. 상당히 공격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2014년 6월 이후에 좀 그런 데 대한 책임의식을 분들은 대단히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2009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진짜 공공에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혁신교육을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하니까 사실은 그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바로 이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혁신교육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데 대한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우리 김상곤 당시 교육감님의 약속이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 김상곤 교육감님 모시고 함께 했던 이제 저의 약속이기도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이 전반적인 어떤 이 경기도의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분들에서 조금 이제 미안한 부분들은 커졌습니다. 컸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어쨌든 이후에 보다도 본격적인 교육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학교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학교 민주주의라는 이런 단계를 좀 더 넘어서서 절차가 몇 가지 바뀌어서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러나 실제 내용을 떠들어보면은 별로 변화한 게 없는 이런 체제가 아니라 진짜로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 학교로 좀 전환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이점. 학교 민주주의, 민주주의 학교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시죠? 근데 약간 느낌 이런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 학교로 가는 과정 같은 느낌이 있고, 예. 민주주의 학교는 뭔가 완성된 느낌 이런 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민주주의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는 민주주의 학교로 가겠다 하는 것은 보다 더
학교 공동체를 재구성하고 재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학교 민주주의 취지였던 Living in Democracy, 민주주의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의 삶이 진짜 바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는 교사의 자치, 또 교사까지 포함하는 교직원들의 결정,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 또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뭘 공부하고 싶은지 교육 과정에 대해서까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축, 학생과 교사의 자치와 결정, 참여가 있는 이 위에서 학부모들의 체계적인 참여와 관여, 이 부분들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공동체 자체가 민주주의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전환된다고 그럴까요? 이런 구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우리 아이들의 삶이 민주적으로 바뀐다. 그렇죠?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변화하고 성장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죠.